맑고 낭낭한 음색에 그렇지 못한 직설적인 가사가 특징인 영국 출신 가수 릴리 알렌. 그녀가 무려 7년 만에 새 앨범 웨스트엔드 걸로 돌아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오랜만의 앨범이어서는 아닌데요. 이번 앨범이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철저히 배우자의 외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가 시작된 순간부터 남편의 문자를 뒤지고 상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보기까지 그 모든 감정과 장면이 가감없이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릴리는 이번 앨범이 허구와 현실이 뒤섞인 창작물이라고 했지만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릴리의 실제 삶과 닮아 있어 어떤 게 허구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곡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짚어보면 릴리는 지금까지 총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건축가 샘 쿠퍼,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배우 데이비드 하버죠. 이번 앨범에서 릴리가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뒤에 나올 가사 속 힌트들을 통해 이번 앨범의 주인공이 바로 두 번째 남편 데이비드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로 얼굴을 알린 배우 데이비드는 2019년 초 데이팅 앱을 통해 릴리를 만나게 됩니다. We met on one of them dating apps. No way. Actually met on a dating app, but we think that's a little bit embarrassing, so we came up with a side story. 당시 릴리에게는 전 남편 샘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고 2020년 9월 데이비드는 릴리와 결혼하며 자연스럽게 두 아이의 새아빠가 됩니다. She has 2 kids. These like beautiful daughters, 8 and 9. And the younger one was like, well, what is he? I mean, he's kind of our dad. And she's like, no, he's not. He's kind of our stepdad. No, he's not. What is he? And she goes, he's just some guy in our lives. 처음엔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진짜 가족의 모습에 가까워져 갔죠. 릴리와 데이비드 그리고 두 딸까지 네 식구는 뉴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겉보기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에서 릴리는 그 평화롭던 일상에 처음 균열이 생기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했지.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연극의 주연을 맡게 됐어. 넌 말했어. 내가 오디션을 봤어야 한다고. 그래서 난 말했지. 당신 이상해. 곡 제목에도 등장하는 웨스트엔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 런던 중심부의 공연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사에서와 같이 2021년 릴리는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한 연극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가족과 잠시 떨어져 영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전의 연극 경험은 전무했지만 영국 내 높은 인지도와 배역에 딱 맞는 이미지 덕분에 오디션 없이 바로 캐스팅된 거였죠. 반면 데이비드는 연극 전공에 20년 넘게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오가며 활동해온 베테랑 배우로 연극계에서는 아내인 릴리보다 훨씬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디션 한 번 없이 릴리가 웨스트엔드 연극의 주연이 됐다는 사실이 데이비드에게는 마냥 축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연극이 첫 무대를 올리던 날 데이비드는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한 장의 카드를 건네죠. 야심찬 나의 아내에게 이건 불운의 꽃이야. 왜냐면 당신이 이번 연극에서 호평을 받으면 온갖 상들을 휩쓸 거고 난 불행해질 거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심지어 릴리는 이 연극에서의 열연으로 2022년 올리비에 어워즈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해당 시상식에 함께 참석한 데이비드는 난 10만 번이나 무대에 섰지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씁쓸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So is it your first time here? But the limit is, I've done about 100,000 plays, never been recognized. Congratulations, darling. 첫 번째 트랙의 후반부에는 런던에서 혼자 연극을 준비하던 릴리가 데이비드와 통화하는 듯한 음성이 담겨 있는데요. 난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필요하다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릴리는 무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제안을 상대의 바람대로 따라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데이비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9번 트랙 논 모노가마미의 가사에서 드러납니다. 일부일처제를 뜻하는 모노가미에 부정어 논이 붙어있는 제목만 봐도 가사가 어떤 내용일지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요.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었어. 나도 오픈하려 노력했어. 여기서 말하는 오픈은 오픈 메리지, 즉 배우자가 서로 합의 아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를 허용하는 관계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릴리가 영국에 혼자 머무는 동안 데이비드는 릴리에게 오픈 메리지를 제안했던 거죠.
ruminate은 되새김질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두 번째 트랙에서 릴리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며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바로 데이비드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상상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편한 제안까지 받아들였지만 이후 릴리의 마음은 계속 무너져만 갔습니다. 그 고통은 세 번째 트랙까지 이어지고 릴리는 마치 꿈속을 떠도는 사람처럼 현실의 상처와 감정에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트랙 테니스에서 릴리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그의 휴대폰, 그의 문자,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죠. 바로 데이비드가 릴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까지 깊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릴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And who the fuck is Madeline? 릴리는 더 이상 데이비드를 믿을 수 없다 판단하고 결국 매들린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자를 보고 관계를 알게 됐다는 릴리의 말에 매들린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동의를 얻었다고도 했어요. 사실 이번 앨범이 공개되고 이 다섯 번째 트랙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제목에서부터 매들린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매들린이라는 여자가 누구냐, 실제 인물인 거냐며 대중의 관심이 쏠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한 뉴스 매체를 통해 내가 매들린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탈리 티핏, 직업은 코스튬 디자이너로 2021년 넷플릭스 영화 작업을 통해 데이비드와 만나 관계가 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연히 릴리 앨범을 들어봤다면서 조금 겁이 난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두돌진한 딸이 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겁난다는 사람이 직접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건 무슨 심리냐며 나탈리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곡 이야기로 돌아와서 모든 걸 알게 된 릴리는 다시 술과 약을 찾을 정도로 정신이 불안해집니다. 두 딸을 위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해왔던 그녀에게 이건 엄청난 위기였죠. 7번째와 8번째 트랙에서는 데이비드를 향한 분노와 혐오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가 곳곳에 숨겨왔던 물건들을 발견하며 릴리는 확신하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있다. 10번째 트랙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충격적인 가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임신시켰니? 라는 가사입니다. 조금 전 나탈리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2021년 처음 데이비드를 만났고 지금은 두 돌 지난 딸이 있다고 주장했죠. 이에 많은 팬들은 타임라인상 나탈리가 낳은 아이가 데이비드의 딸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의 가사가 허구가 아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멜로디가 가장 인상 깊었던 11번째 트랙에서 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원하는 방식에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가수 릴리 알렌이 아닌 달라스 메이저라는 가명을 쓰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하지만 밝은 멜로디와는 달리 릴리는 계속해서 난 이곳이 너무 싫어 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지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토로합니다. 또 이 곡에서 베가스에서의 결혼식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릴리와 데이비드가 결혼한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죠. 12번째 트랙에서는 상처를 주고도 무관심한 데이비드의 모습이 그려지고 13번째 트랙에서는 릴리가 데이비드에게 아이들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모든 고통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14번째 트랙의 제목은 Fruity Loop인데요. 릴리는 동그란 프루트룹 시리얼처럼 사랑했던 그가 제자리만 맴돌며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당신이 가진 문제들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결국 그건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릴리는 이 관계를 망친 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하죠. 이 곡을 마지막으로 앨범은 끝이 납니다. 사실 영상에 차마 담지 못한 가사도 많은데요. 거의 웬만한 가십지 기사를 읽는 것만큼 앨범 자체가 흥미진진하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릴리 특유의 발랄한 음색과 멜로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앨범 전체를 직접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릴리 자체도 완벽한 성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를 온전히 피해자라고 단정짓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적어도 데이비드와의 관계 안에서만큼은 릴리가 겪어야 했던 상처와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올해 2월
2월 두 사람이 이혼을 발표했을 때 이혼 사유가 데이비드의 외도라는 소문이 돌았었죠. 하지만 릴리와 데이비드 모두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었는데 어쩌면 이번 앨범이 그때의 루머에 대한 릴리의 답변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앨범에 처음 눈길이 가는 이유는 자극적인 가사 때문이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떠나는 순간을 막아보려 애쓰다 결국 관계의 끝을 받아들인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뿐이죠. 또 챌린지용 노래가 쏟아지는 요즘 그런 흐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원래 릴리의 스타일대로 만든 앨범이라 더 신선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 앨범을 계기로 커리어의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긴 영상이라 떨면서 준비했는데요. 부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